최근 화에서 두 분 단둘이서 대화하고 서로 끌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두 분은 결국 안 됩니다. 지금 나는 솔로 촬영이 이틀 정도 남았을까요? 아무튼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수 때문에 두 분이 마지막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. 제가 좀 쇼크 먹었던 기수가 26기에서 저는 정말 현숙님이 광수님을 선택할 줄 몰랐어요. 아니 어차피 안 될 거는 알고 있었어요. 결국은 안 되기는 했지만 마지막 선택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이것처럼 이 두 분도 마지막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절대 두 분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. 선수와 선수의 만남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두 분 선수 맞기는 맞습니다.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수님이 더 위에 있어요. 이번 화에서 영수님이 다른 사람을 떠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.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정숙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상철님한테도 너는 어때?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는 이번 화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번 주에도 계속 물어봤어요. 상철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철님의 마음을 더 굳히게 만드는 거죠. 확실히 장거리가 크다, 단념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상철님이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요 이러시잖아요. 이렇게 영수님은 이미 상철님의 마음을 여러 번 계속 떠보면서 이 둘은 좀 되기가 힘들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. 유력한 라이벌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. 또 지금 정수님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처음에 제일 호감이 있었던 상철님은 그 식사 데이트 선택에서 옥수님을 선택하죠. 그리고 상철님이 정수님한테 계속적으로 장거리가 신경 쓰인다고 그것만 아니면 만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정수님은 그럴 때마다 알겠다 그러면 자리 뜰까요?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이면서 회피합니다. 그리고 이번 화에서 중요했던 장면이 정숙님이 영수님한테 나 사실 랜덤 데이트 영수님이랑 하고 싶었다 라고 마음을 표현하죠. 술 한잔 한 상태에서. 그러자 영수님이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둘이 좀 대화 좀 하자고 따로 불러냅니다. 저는 사실 이 두 분 단둘이서 대화할 때 좀 그랬던 게 정숙님이 먼저 표현을 했어요. 영수님이랑 대화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니까 그걸 들은 영수님이 그래요. 나도 얼핏 호감 가는 포인트가 많았다. 그런데 정숙님이랑 한번 얘기 잘못했다가 정숙님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알아볼 여유가 없겠구나. 또 정숙님이 포항 산다 그랬는데 장거리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. 이게 뭐예요? 진짜. 정말 괜찮은 남자분들은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 안 합니다. 그냥 단순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어쨌든 나는 너가 좋다. 아니면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. 물론 이런 영수님 같은 남자를 잡고 살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. 잡고 살면 눈치껏 내 기분 맞춰줄 거고 외모도 괜찮은 편이니까 같이 다닐 때 또 좋겠죠? 하지만 이 남자분을 잡으려면요. 여러분 돈도 잘 벌어야 하고요. 여러 가지 정말 팔방미인형 아니면 힘듭니다. 이어서 두 분의 대화를 계속 살펴보면 정숙님이 맞아요. 저도 살짝 영수님이 나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영수님이 그래도 자기는 계속 쳐다보긴 했다. 미련이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여자분들이 또 이런 멘트에 많이 넘어가십니다. 지금 정숙님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. 술 한 잔 먹었고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또 나한테 차가웠던 남자가 사실은 마음이 갔기 때문에 더 그랬다고 고백하는 거. 아주 심쿵할 수도 있는 포인트입니다. 정숙님 입장에선 또 상철님 때문에 살짝 자존감이 내려갔던 상황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정숙님의 저 웃음은 진짜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영수님은 눈구렁이 100마리 들어있는 사람입니다. 이분은 그냥 적당한 바람이 불고 물이 찼을 때 확신을 가지고 낚싯대를 던진 거예요. 물고기가 잡힐 거라는 생각하에. 만약 이 두 분이 잘 돼서 사귄다고 쳐요. 초반에는 영수님도 그렇고 정숙님도 서로를 좀 더 배려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중반 정도 됐을 때 영수님이 칼을 뽑을 겁니다. 우리 다 사귈 때는 정말 불타올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귀고 나서는 남자친구가 변했어. 예전 같지가 않아.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듣잖아요, 사실. 자, 생각해봅시다. 영수님한테 정수님의 단점이 뭐겠어요?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남자나 술 관련된 걸 거예요. 그걸 계속 마음 한켠에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귀고 나면 얘기를 할 거예요. 야, 너 여우짓 좀 그만해. 혹은 야, 너 착한 척 하지 마. 정숙님의 위선적인 면이나 혹은 이중적인 면을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해버릴 거예요.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이번 화에 있었는데요. 바로 상철, 정숙, 순자, 영수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. 먼저 영수님이 순자님한테 아까 영식님이랑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봐요. 그래서 순자님이 그냥 내일은 다른 선택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대답합니다.
이 상황 전에 순자님이 영수님한테 이제 마음 떠보면서 아, 나 마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상태예요. 그러자 갑자기 영수님이 순자님 바라보면서 순자님 없는 것 같다고 바로 얘기해버려요. 순자님이 당황해서 아,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여기에 또다시 없어요. 다시 그러고 그래서 순자님이 오케이 이렇게 해요. 근데 여기서 또다시 불편해졌죠? 이렇게 물어봐요. 아니 불편한 거 모르냐고요. 이거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고요. 그냥 일부러 거기서 세기를 박아버린 거예요. 순자님한테. 지금 영수님이 순자님한테 저렇게 얘기한 거 어떤 분들은 순자 자업자득이다 사이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무례한 게 맞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. 저번 주에도 영숙님한테 무슨 생각으로 나왔어요? 이렇게 무례하게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죠? 같은 동성이야 뭐 상관없어요. 근데 여성분들은 만약 이런 남자분 사귈 때 이런 신호를 3번 이상 받는다면 무시하시면 안 돼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숙님이든 누구든 여성분과 어느 정도 사귀고 나면 영수님 같은 남자분들은 불편한 걸 참지 않고 돌직구를 날릴 거예요. 그럼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.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만나요? 바로 끝내지는 않더라도 아마 이런 돌직구를 듣고 나서는 정리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귀고 나서 이런 돌직구를 날린다는 거는 노상관이라는 거예요. 너가 상처받든 말든 뭐 헤어질 거면 헤어지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 헤어질 때도 예의가 필요합니다. 근데 지금 영수님이 순자님께 보인 무례함, 돌직구? 이게 내 여자한테는 안 그럴 것 같나요? 주변에도 있잖아요. 그냥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뭐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나쁘지 않아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데 막상 만나보면 여자 놈을 쏙 빼는 사람들 많습니다. 아무튼 다음 화가 기대되는 나는 솔로였습니다.